50대라는 나이가 인생에서 특히 말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다소 실언을 해도 아직 젊으니까 하며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이 나이가 되면 말 한마디로 쌓아온 신뢰를 모두 잃을 수 있거든요. 한번 틀어진 관계는 좀처럼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죠. 옛말에 입이 화근이다라고 했듯이 정말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해서는 안 될 7가지 말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친한 사이라는 이유로 이건 너한테만 하는 얘긴데 라고 운을 떼며 누군가의 소문이나 비밀을 입에 올리곤 하죠. 당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일은 보통 좋은 의도에서 시작될 때가 많아요. 그 사람 요즘 많이 힘들대라며 걱정하거나 공동의 친구 이야기를 하며 대화의 분위기를 띄우고 싶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비롯되죠. 하지만 그 선한 의도가 때로는 가장 잔인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말이란 건 한 번 당신의 입술을 떠나는 순간 더는 당신의 것이 아니게 돼요. 그 말이 어디로 날아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만약 당신이 무심코 뱉은 소문이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당신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친구가 털어놓은 고민을 돕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과 상의한 것이 오히려 우정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건 그 문제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상대방은 당신 앞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셔터를 내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눈치채지도 못할 거고요. 이렇게 한번 생긴 불신은 회복 불가능한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야기가 사람을 거치면서 살이 붙어 당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악의적인 이야기로 변질되기까지 하죠. 그러니 무언가 말하기 전에는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까 하고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겠죠. 마음속에 담아두고 혼자 간직하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둘째,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친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자녀의 대학 진학이나 남편의 직장 이야기 등이 화제에 오르기 쉽죠. 물론 악의는 없을 겁니다. 그저 세상 사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무심한 한마디가 큰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당신이 말한 가족 정보는 그대로 듣는 사람에게 당신을 평가하는 재료가 됩니다. 자녀가 명문대에 다닌다고 말하면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남편의 수입이 좋다고 하면 질투를 사게 될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인간관계를 갉아먹는 법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정보가 어디서 누구에게 흘러 들어갈지 당신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녀의 학원이나 귀가 시간, 가족의 일상에 대해 말하는 것은 때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가요? 그러니 꼭 기억해 두세요. 가족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의 정보라는 것을요. 진정으로 가족을 아낀다면 그 정보를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는 것, 조용히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자 신뢰의 증표입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침묵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가족에 대한 가장 큰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자신의 고민을 남에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부부관계 문제로 몹시 힘들어했죠. 그녀는 친한 친구들에게 몇 번이고 그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모두들 진지하게 들어주었지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자 친구들이 점차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뒤에서는 그 사람 만나면 너무 기운 빠져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의 고민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그저 호기심으로 들을 뿐이고 심지어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고민을 듣는 쪽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남의 고민을 들어준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당신을 피하게 됩니다. 더 끔찍한 것은 당신의 고민이 소문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 부부 사이가 안 좋대, 불쌍하다라면서요. 그렇게 당신에게는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동정이라는 이름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고민을 털어놓으려면 정말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 딱 한 번만 하세요. 그리고 상담했다면 그 이야기는 2번 다시 입에 담지 마세요. 여러 번 반복하면 그건 더 이상 상담이 아니라 푸념이 되어버리니까요. 넷째, 자신의 행복을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복은 본래 누군가에게 평가받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이 채워지고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 완성되는 신성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타인에게 말하는 순간 그 신성한 기쁨은 타인의 평가라는 흙 묻은 발에 짓밟힐 수 있는 곳으로 노출되고 맙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시간 낭비 아니야? 그런 무심한 한마디에 소중한 기쁨이 빛을 잃었던 경험 없으신가요? 한 번이라도 부정당한 기억이 있으면 그 행복을 진심으로 즐길 수 없게 되기도 하죠. 당신에게는 행복한 일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그저 지루한 이야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행복한 이야기는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따뜻하게 품는 것이 현명해요. 누군가에게 당신의 행복을 증명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아무 설명이 없어도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고요한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야기를 나눌 상대는 부디 신중하게 고르세요. 다섯째, 남이 털어놓은 고민을 다른 사람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안 될 일이죠. 누군가에게 고민을 들었을 때 친절한 마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 쓸데없는 친절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신뢰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본래 사람을 돕는다는 행위는 깊은 신뢰가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만 살짝 털어놓은 고민이나 비밀에는 아주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당신이라면 절대 다른 곳에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일종의 암묵적인 계약과 같은 것이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맡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한 조각을 손바닥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볍게 다루어 버리면 신뢰도 인연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당신은 좋은 의도로 신뢰를 배신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에게 괴롭힘 문제로 상담을 받았다고 칩시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다른 동료에게 그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당사자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분은 어떻게 느낄까요? 믿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에는 깊은 균열이 생기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정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반드시 본인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예의이며 상대방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잠자코 들어주는 것이 가장 성실한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섯째,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일상 대화에서 무심코 하게 되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돈 이야기는 상대방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거기서 생겨나는 것은 선망,
질투, 혹은 열등감이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조용한 벽이 되어 두 사람 사이에 우뚝 솟아오릅니다. 당신이 무심코 이야기한 수입이나 저축액이 상대에게는 자신과 비교하는 잣대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여유 있으면 오늘 밥은 네가 사라. 그렇게 돈이 많으면 노후 걱정은 없겠네라고 상대방이 말할지 모르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죠. 상대가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당신의 경제적 성공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의도치 않게 자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혹시 돈에 대한 질문을 받더라도 뭐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물가가 올라서 다들 힘들죠. 와 같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로 부드럽게 넘기는 것이 어른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수입이나 자산은 당신 인생의 일부이지 타인과 공유하고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조용히 지키고 조용히 관리하세요. 이 점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새로운 꿈이나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걸 해보고 싶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싹 댐을 때 누군가에게 그 열정을 이야기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막 태어난 꿈일수록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의를 담아 이야기해도 상대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이제 와서 그런 걸 당신이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와 같은 차가운 부정의 말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해서 자신이 도전하지 못했거나 포기했던 일일수록 타인의 도전을 순순히 기뻐하지 못하는 존재거든요. 특히 인생 후반의 새로운 도전에는 주위의 시선이 더욱 엄격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준비를 진행해서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 가세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을 때 사실은 이런 걸 시작했어라고 털어놓으면 주위의 반응은 훨씬 온화하고 호의적으로 변할 겁니다. 섣불리 말하지 않는 선택이야말로 당신의 꿈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50대에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런 꿈이 있다면 부디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설령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 나이에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여기까지 7가지 조심해야 할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물론 말을 함으로써 마음의 짐을 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란 한번 밖으로 나가면 예상치 못한 형태로 당신 자신을 상처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하지 않을 용기가 당신의 인생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이죠. 입에 담지 않음으로써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입에 담음으로써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 또한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슴에 담아둘지 그 선택에 바로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부터는 당신과 당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평온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말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해요.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 앞으로의 당신의 인간관계를 조용히 그리고 분명 아름답게 가꾸어 줄 겁니다.